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차에서 가장 중요한 중개사법 할 차례입니다. 자, 수요일 날은 중개사법, 내일은 공시법. 우리가 이제 사법은 1부만 얘기할게요. 최소한 우리가 80점 이상 넘겨야 됩니다. 무조건 넘겨야 돼요. 이거 80점 못 맞추면 2차는 안 됩니다. 네, 80점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어렵지도 않고. 단 민법이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민법이 여기는 한 20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같이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조금 많이 맞으면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 뭐 3개 틀렸는데 뭐 92.5. 조금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좀 하면 정신 바싹 차리고 하면. 근데 중개사법은 뭐냐면 법이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개론하고 차이야. 개론은 이제 설명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면 이해하고, 이 법은 법은 딱 적혀져 있어. 만약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법이니까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조문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 요약집 법 조문 가지고 딱 만들었단 말이야. 조문에서 틀리면 안 돼요. 조문을.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을 하고, 공법도 마찬가지 다 법이니까 개론 빼고 나서는 다 법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은 판례도 많이 나오지만 중개사법은 판례가 나오는 게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법 조문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요약집 정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약집 5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법은 항상 용어를 먼저 용어의, 자, 용어 정의에서 6개인데 여기서 한두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야. 자, 갑니다. 6개. 자, 먼저 1번과 2번에서 중개의 개념하고 중개업의 개념, 이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란 말이야. 자,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업을 줄인 말이에요. 상업은 많이 팔아야 되잖아. 업이란 말이나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이죠. 계속 반복하는 게 업입니다. 우리 장사를 해야 하면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개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중개야. 중개라는 개념은 참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사람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의뢰인이죠, 그죠?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이제 자, 거래가 잘 되도록 알선해 주는 거죠. 알선, 뭐 주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알선, 주선, 소개해 주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는 이제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해도 돼, 중개는. 그래서 이제 중개는 저 같은 사람도 중개해도 돼요. 자, 업으로 하면 처벌받는 거고, 이제 중개는.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중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중개에서는 우리 이제 딱 추려서 알선, 주선 다가 아니고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야. 토, 근, 입, 광공. 이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갑니다. 용어 1, 중개는 반드시 기억할 게 법정 중개대상물. 이걸 외워야 돼. 법정 중개대상물. 뭐죠? 토근, 입, 광공이야. 토근, 입, 광공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 우리 채권 계약 3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 그 밖에가 뭐라? 물건이라는 거야. 그 밖의 권리, 즉 물건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다가 이퀄 계약을 알선하는 겁니다.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법정 중개대상물이 뭐라고요? 토근, 입, 광공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 그러니까 매매라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 임차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저당권 나왔죠.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는 결국은, 자, 이 개공이 조금 나오지만, 개공이 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알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개야.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직접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중개 개념은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을 잘 되도록 소개해 놓은 것이 자기가 직접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개념 잘 기억해야 돼. 토건 입강공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물건의 득실 변경할 행위를 행위가 계약이야.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알선 같은 말 주선 소개죠. 소개. 자, 1번이 가끔 나오는데 보세요.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자, 사실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반대말. 자, 중개는 자 보세요. A가 이 둘이 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자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 이거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지만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개념 잘 알아야 합니다.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인데 어떻게 할까? 중개의 대상은 바로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즉 계약이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이 중개하는 대상은 계약입니다. 법률행위야. 중개라는 개념은 사실행위인데 중개하는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자, 2번 중개 보수는 중개 요소가 아닙니다. 중개는 보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다음 3번 중개하고 3번 중개 대상물 이외의 물건 예컨대 토건, 입강공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개는 오로지 5개만 대상이 되는 거야. 선박이나 자동차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중개는 토건, 입강공만 알선해 줘야 돼. 다른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4번 중개 표시하세요. 4번에 중개행위의 개념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4번 워낙 많이 나와. 중개행위는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과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잘 기억하고 중개는 토건, 입강공만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 내려오면 중개업자의 동그라미죠. 업. 자, 중개업은 왜 이게 자주 나오냐면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중개는 무등록업자도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은 안 된다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업을 하면 사망에서 한반 처벌을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그냥 중개만 하는 것은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업으로 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 때문에 꼭 나와. 중개업은 땡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의뢰 받고 일정한 포인트 나왔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입니다. 자, 중개업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겁니다. 업으로 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 적으세요.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 해당.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 해당해. 처벌받는 거죠. 그걸 자주 나온단 말이야. 무등록자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처벌받지만 다음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업이 아니라는 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동그라미 쳐. 1회 그러면 업이 아니야. 1회 보수를 받고 전세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개지만 중개업은 아니야. 아니니까 옆에 저거 처벌 X죠. 처벌 안 받는다. 다음 중개업은 자 주된 업은 따로 있고 주업이 따로 있고 자, 저 같은 사람 학원 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업이 컨설팅이야. 컨설팅 또는 사채업입니다. 컨설팅이나 사채업을 하면서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번 얘기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의 부수 동그라미 부수하여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업이 주된 업이고 중개업이 부수적 업이라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조심.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보수 안 받았죠? 그럼 업 아니에요. 않고 단지 보수받을 그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이는 중개업이 아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X라는 겁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나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중개와 중개업 가지고. 다음 사람 4명 갑니다. 항상 이제 법은 첫 시간에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4명.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다음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이 나와요. 자,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업한 자 이렇게 나와. X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갑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 개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야. 다른 법은 안 돼. 이 법,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야.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그라미 쳐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이야. 외국 법은 안 돼. 자격을 취득한 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거기건데 당구장 표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다르죠. 개업은 자격증 따서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입니다. 다음 소공은 자격증 따서 취직한 자가 돼. 저와 다르다. 자, 공인중개사 바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 포인트야.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장 많이 나오는 개업의 동그라미 쳐.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 개공이라고 하죠. 개공은 땡땡 이것도 이 법이야.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게 포인트야.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야. 등록만 하면 돼. 저 영업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개공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자가 개공입니다. 자, 개업식 안 해도 개공이야. 등록만 하면 돼요.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그럼 1번 기억합니다. 개공의 종류가 이제 3개야. 자, 개공의 종류. 자, 1번. 개업 공인의 종별입니다. 종별은 3개. 자, 개공의 종류.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 먼저 법인인 개공이 있죠. 자, 법인. 다음에 우리 개인인 개공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 그래. 법 이름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 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이 3번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야. 자격증 취득은 못했어요. 못했지만 옛날에 허가받은 부칙 6조 개공이죠. 이 사람은 우리 부칙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등록한 걸로 본다.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공에 해당하는 거죠. 자, 총별 3개 갑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다음 부칙 6조 개공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개공의 종류는 자, 법인인 개공. 자, 우리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격증 없지만 옛날에 이제 1980 우리 시험이 85년도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어요. 85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때 소개업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허가 받은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중개인. 이 사람을 부칙 6조 개공이라 그래. 이 사람은 자격증은 없지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등록한 걸로 법이 본다. 의제된 개공입니다. 사실은.
자, 개공의 종류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 개공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게. 여기서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 법인은 사람이 아니 자격증 없어요. 얘도 자격증은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없어요. 이 사람들 없지만 개공은 들어간다는 것. 얘는 자격증도 있고 개공이고, 이 자격증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야. 법인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 삼성이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잖아. 이재용이가 시험 치러 가지. 그렇지.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이 개공이야. 그 점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개공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달라요. 자, 양가로 3번이나 5번 소속 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취직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땡땡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자주나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자 법인의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에도 소속에 포함됩니다. 자, 법인의 상무이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소공에 들어가요. 포함으로써 중개 업무를 하거나 수행하거나 왜 중개사니까 또는 보조를 하는 자입니다. 소속은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조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X야. X 조심해야 돼요. 자, 교육받아야죠. 2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자,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4일이죠.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이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4일, 연수교육은 이틀입니다. 12시간 이상 18시간 이내입니다. 자, 마지막 6번 중개 보조원 동그라미 쓰세요. 보조원, 우리 보통 행정실장님이라 그러죠. 땡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에 포인트야.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보조원입니다.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단순한 줄거세요.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보조원은 보조만 해야 돼. 옆에 수행 X입니다. 절대로 보조원은 수행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돼요. 2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무슨 교육 받아야죠? 보조원은 직무교육, 직업윤리교육만 받아. 반나절이죠? 3 내지 4시간 직무교육을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두 문제 꼭 나오고, 자, 중개대상물 하고 나서 문제 가죠. 자, 4번에 중개대상물. 자, 우리 글자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항상 이제 머리 글자 딸 때는 운율을 좀 붙이란 말이야. 그래야 노래 부를 때도 외우기 쉽잖아. 토건 입광공 잘 안 해요.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이래 잘 안 틀려. 토건, 자, 밑에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1번 토지, 2번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법 3조에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임목, 4번에 광업재단, 5번에 공장재단, 대통령령에 적혀 있습니다. 줄여서 토건 입광공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민법이야.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죠. 자, 그럼 토지는 일필지잖아. 건물은 일동 건물이죠. 이게 이제 거래 단위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적부에서 배우잖아. 건물은 뭐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죠. 그래야 중개대상물이야. 근데 일필지의 일부 이런 것은 중개를 못하죠.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으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가능한 거고.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1번 토지죠. 토지. 1번 조심. 분필하지 않은 분필을 하지 않는
일필 토지 동그라미 쳐 일부에 설정된 용익물건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용익물건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임차권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다만 조심해야죠. 일부의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이러면 중개를 못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2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걸로 많이 나오는 것. 자,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광물. 광물은 국유잖아. 국유는 중개를 못해요. 광물. 지하수도 국유. 무주의 토지도 국유. 공유수면도 국유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토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번에 대토권이야. 대토권. 자, 우측에 2번이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에서 양갈 1번. 건축물은 자, 민법에 나오는 건축물이야.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건축물입니다. 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분양권은 우리가 당첨됐잖아요. 501호 501호 값이 딱 당첨됐어. 그러면 동호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장차의 건물이 장차 건물로 중개합니다. 그 장래 건물 나오죠. 밑에 장래 건물 박스 안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야. 그런데 입주권은 아직 건물이 특정 안 됐어요. 청약 저축 등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밑에 외울 거 1, 2, 3, 4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세차장 구조물 이거 동산이잖아. 여기 없죠? X. 2번 입주권도 아직 특정된 동호수가 없죠? 입주권도 X. 3번에 권리금은 그냥 무형이죠. 형태가 없죠? 입주권은 노하우입니다. 아, 권리금 X. 다음 4번에 대토권도 X입니다. 4개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세차장 구조물, 입주권, 권리금, 대토권은 X입니다. 그리고 3번에 권리금 한번 볼까요? 땡땡.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전부 동산이잖아. 우리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입점 등 동그라미 무형적 형태가 없는 무형적 재산 가치에는 권리금이죠. 권리금 양도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다음 양권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죠. 자,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잖아. 민법에서 자,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죠. 건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 중개 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수목이 있다면 수목은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나무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못하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다르죠. 명인 방법을 갖추면 자,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죠. 그리고 임목 등기에 따면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위에 포인트 당구장 표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아닌 거 기억. 농작물은 동산이야. 동산이니까 중개 못하고.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사과배야. 사과배. 이것도 동산 취급해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민법에서는 이거 부동산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으로 보지만 중개사법은 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다음 리언의 가식의 수목은 임시로 심은 수목인 동산이죠. 동산.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다음 담장이나 교량은 토지란 말이야.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 대상을 못하는 거죠. 자, 3번에 임목에 관한 임목이죠. 임목의 개념은 1번. 임목이란 토지에 딱 부착된 나무의 집단으로서 그 나무 소유자가
임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임목이라 그래요. 자,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4번. 자, 이건 자주 나옵니다. 임목 저당권의 효력은, 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가다 오는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조합이 되게 이제 임목에 저당 잡아서 돈 빌려주는 데가 산림조합이에요. 그게 이제 4번 얘기입니다. 임목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불체한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4번 5번에서 재단이죠. 자, 광업재단은, 자, 여기가 광산이야. 광산에 보면 곡괭이도 있고, 그죠? 또 리어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거 전부 동산인데 이걸 통틀어서 재산의 단체라 그러죠. 재단. 그래서 광업재단, 요거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법에서. 광업 한 개의 부동산을 보니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공장이다.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여기 공장이라고 하죠. 책상, 의자, 마이크, 이거 시계, 선풍기 전부 동산이잖아. 동산이야. 동산 가지고 돈 빌리려면 질권 설정해야 돼. 그럼 내가 마이크하고 선풍기하고 전부 사채업자한테 갖다 주고 은행에 갖다 주면 나는 장사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권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공장재단 저당, 광업재단 저당이에요. 4번에 광업재단, 공장도 물러본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한 개의 부동산을 보고 거래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자, 왼쪽에는 중개대상물이고 오른쪽에 아닌 거 보죠. 중개대상물 X 갑니다. 자, 부동산이 아닌 것. 동산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요 4개 조심하셔야 돼. 요 4가지를 여러분들 캐론 시간에는 준부동산, 어제부동산이라 그래. 동산이야.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 뿐이야.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동산이니까 중개를 못합니다. 그 다음 자,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요걸 자, 공장재단 한 개의 부동산이잖아. 이걸 통틀어서 중개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공장재단이었는데 이거 선풍기만 가져가서 중개할 수 있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부는 안 돼. 어쩌면 줄거세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일부 동그라미 쳐. 광업재단의 일부, 공장재단의 일부는 중개를 못합니다. 재단을 한 개로 중개하지. 그 재단의 일부인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선풍기 하나 이렇게는 중개가 안 돼요. 재단 자체를 중개해야 돼요. 그럼 조심하고. 그럼 재단은 무슨 재단이야?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무재단 안. 나무재단 즉 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런 거 안 됩니다. 재단은 오로지 무슨 재단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만 가능해요. 그래서 외울 때 토건, 입광공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는 전부 부동산들이야. 국유는 중개를 못합니다. 국유 보죠. 1. 국공유 재산 국유죠. 2. 무주의 부동산 국유. 3. 미채굴 광물 석탄 국유. 4번 공원 국유. 5번 공유 수면도 국유입니다. 자, 6번 포락지가 뭐예요? 포락지 바닷속에 친 거죠. 어제 학교는 시간에 뭐라 하지 이거? 빈지라 그러죠. 네. 포락지도 국유입니다. 국유. 우리 뻘 생각하면 돼. 뻘 이거 좀 국유입니다. 그래서 중개 못해요. 그 다음 맨 밑에 유상이 아닌 거 무상은 중개가 안 돼. 공짜 상속 계약이 아니죠. 경매 공매 안 돼요. 공용 수용 청여는 무상입니다. 기부 체납 대상 부동산. 다음 분묘 기지권 우측으로 옵니다. 분묘 기지권 그리고 점유권 중개 못해요. 법정동은 법정지상권 유치권도 법정이죠. 취득은 중개가 안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통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내요. 자, 문제 한번 가보죠.
가봅시다. 하루날 7시간이 좀 어려워.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니의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을 설정 한번 보죠.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대상물의 각 한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용어의 정의에서 한두 문제, 중개대상물 한두 문제, 한 두세 문제 꼭 출제돼요. 자, 그럼 제1절 내려오죠. 1번 지우세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절대 안 나와요. 네, 책을 갖다가 눌리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거는 20년 전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왜? 그때는 중개사법이 요만했거든, 법 조문이. 거기다 40문제를 내야 되니까 별것 안 하는 거야. 이걸 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중개사법 1조거든. 지금은 절대 안 돼. 이거 냈다. 출제는 잘려요. 5년 동안 출제 못 해. 자, 2번 갑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 문제네, 우리. 요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야. 꼭 2번, 용어 설명 틀린 것. 자, 보죠. 1번. 자, 답부터 갑니다, 항상. 4번 가겠어요. 4번. 왜 이렇게 답을 낸지를 확인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답부터 먼저 보란 말이야. 제가 수업을 할 때. 왜 이걸 답을 내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변형을 하니까. 문제를 풀고 내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걸 답으로 냈을까? 그걸 머리에 그려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변형을 한단 말이야, 다음에는. 자, 보세요. 4번이 답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나왔어요. 법인. 그러면 누구누구 나와야 되겠어? 사원, 임원 이런 거 나오겠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사원은 우리 한 명에서 합작해서는 사원이라 그래. 그런 거 몰라도 줘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하나 생기든 그는 뭐야, 임원이라 그래. 임원. 둘 다 똑같아. 간부야, 간부. 상무, 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런 데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왜? 출제원이 그걸 몰라요. 출제는 모릅니다. 쉽게 해서 교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법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낼 수가 없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명에서 합쳐 이런 게 안 나. 딱 나오면 주식회사에 하나당은 틀렸어. 주식회사 상법상 5개만 돼요. 회사가 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아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었죠.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그렇게 되죠. 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해당된다 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된다면 이거 가로 안에 있으니까 그걸 낸 거야. 법조문에는. 그렇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포함 가로닫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살짝 내는 거야 이제. 답을 4번. 아시겠죠? 이제 법인이 나오면 사원 임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놈은 포함됩니다. 소공에 포함된다. 거기 답이야. 4번. 제외된다. X.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야. 자, 1번 올라가 보죠. 중개 나오네. 중개 나오면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돼.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앞에다 법정을 뺄 수도 있어요. 중개대상물 5개 뭐야? 토건, 입, 광공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3개 나오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물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 뺏긴 거예요. 글자 한 개 안 바꿨어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2번.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개업한 자 이러면 안 돼. 개설 등록한 자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 뺏겼어요. 차후에 제가 법조문까지 특강을 합니다. 그대로. 3번. 업자 나왔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뭘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뭐로 해야 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 뺏긴 거예요. 5번. 중개 보조는 뭐가 나와야 돼? 공인중 아닌 자로서 나와야죠?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나왔어요. 개업에 소속이 되어 개업의 중개타 관리 단순한 뭐가 나와야 돼?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 뺏겼어요. 4번만 살짝 거짓말을 뺏겼고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오른쪽 3번 같은 문제야 보죠. 이 법, 자, 2조에서 용어의 정의 옳은 것. 자, 이게 이제 장난치는 거, 옳은 거는 틀리게 내는 거야. 자, 답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잖아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조문 뺏긴 거야. 3번. 나머지는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보세요. 1번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법에 의하여 왼쪽이야 봐. 중개업 3번 보세요. 3번. 다른 사람의 자 의뢰를 위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게 중개업. 뭐 개설 등록하고 이런 거 없어. 왜?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니까. 그런 게 꼬시는 1.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이게 틀렸어. X. 개설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 거는 맞아. 뭐가 빠져야 돼? 개설 등록하고 이게 빠져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2번 개업 나왔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거짓말이죠. 만약에 맞추려고 그러면 부칙 6조가 빠졌잖아요. 또 개업은 틀렸죠.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틀렸죠?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한다.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이야. 보조원은 뭐만 해야 돼? 보조만 해야죠. 계약서 쓰면 안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되어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하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죠. 계약서 작성 X입니다. 그냥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수행이야. 다음 4번 가죠. 용어정의 틀린 거. 나머지는 다 이제 법 전부 뺏긴 거. 1번 중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정확해요. 1번 잘 기억해야 돼.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고용이 되어 그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에 들어가죠. 소속 공인중개사다. 네. 소공은 보조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공인중개사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설 등록 안 했잖아요. 다음 4번 중개보조원에는 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말하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업과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뒤에 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된다. 이거 틀렸죠?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보조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겁니다. 답이 4. 5번 중요. 자,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격증 나왔다.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자, 5번도 뭐 같은 문제네. 옳은 것 모두 골라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뭐죠?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한 자.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법인. 부칙 6조란 말이야.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란 정확하게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뭐 자격증 가지고 X야. 자격증 있는 사람 누구는 거야? 법인하고 부칙 6조는 자격증 없어요. 다음 니은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돈 안 받았네요. 그럼 업이 아니네.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그친 경우는 돈 안 받았죠?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기억해. 판례라고 적였대. 판례 외워야 돼. 니은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물건이죠. 중개대상물이네.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네, 정확합니다. 물권. 리얼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뭐 자격증 취소, 등록증 취소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 이 중개에서 직접 체결해서 직접 체결이니까 중개가 아니네요. 체결한 경우는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 체결이지 중개행위가 아니죠. 이 사람 무등록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거래했으니까. 답은 4번 리언 디귿 리언입니다. 자, 6번 가보죠. 6번.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 정의 옳은 것. 자, 그 다음 1번은 답인데 1번은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지워버리고 필요 없고요. 답은 1번인데 지워버리고 2번 유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서 권리금을 수수라 중개하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꾸세요. 아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네. 1회 다른 사람을 의하여 주택에 관해 전세계약 알선하고 해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판례. 4번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혹은 입강국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세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에 관한 행위 만자 동안 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장난쳤죠? 만자가 틀렸죠? 그 뒤에 뭐가 나와? 그 밖에 권리의 덕실병이 나와야죠.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 밖의 물건 빠졌어요. 4번 조심하세요. 4번 만자 때문에 틀렸어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는 중개행위는 보수 안 받아도 되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아니라 적용된다. 우리 개공이 돈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업은 아니죠. 7번 가죠. 틀린가?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 그래서 사실행위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이퀄 계약 매매계약의 성립에 조력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정확해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이고 보조적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뒤에 그냥 사실행위다만 기억하세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뒤에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시험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는 심부름권이야. 심부름권이 아닙니다. 또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도 아니다. 저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공의 독자적 행위야. 독자적 행위. 자, 중개는 개공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자 이 계약,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 이걸 이제 알선해 주는 거야. 알선해 주는 행위지. A는 갑의 대리인 아닙니다.
대리인 아니지. 또 사자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고 자기가 독자적인 사실행위야. 독자적 사실행위지 대리인도 사자도 아니다. 자, 밑에 해설서 2번 좀 보세요. 자, 가끔 나오는 거 해설서 2번. 제가 해설서를 자 보라는 것만 보세요.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자 중개세요. 중개의뢰인의 사자도 사자는 같다면 심부름꾼이야. 사자도 또는 대리인행위가 아니고 개공의 독자적 행위입니다. 사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죠. 답이 2. 다음 3번. 부동산 중개 업무는 뭘 받죠? 중개는 보수 받죠?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의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좀 기억하세요. 자, 기본적 상행이니까 보수 받아야 돼요. 밑에 해설서 3번 자 읽어보죠.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 몇 조까지 몰라줘와 46조 11호에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 줄거세요.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에 해당해. 그래서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5번도 유명한 판례죠.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해당할 수가 있다. 옆에 판례라고 적고 제가 판례라고 불러준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음 8번 갑니다. 이 법상 중개 및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 1번인데 우리 판례면이 객관적이야. 객관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객관적이야.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된 X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 결정이다. 밑에 정답 풀이에 1번은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읽어보세요. 객관적 결정입니다. 2번 올라갑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자 토지만의 중개를 업원하는 것. 이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토건 입광공 중 아무거나 한 개만 해도 중개에 해당해. 우리가 이제 중개업 하면서 어떤 사람 나는 토지만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건물만 한다. 나는 공장만 한다. 나는 주유소만 한다. 한 개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해당한다. 네. 토건 입광공 중 한 개만 해도 돼요. 3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 환매 계약도 일종의 매매잖아. 도로 사오는 매매. 매매니까 중개 대상이죠.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뭘 받죠?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 물건이죠? 그럼 중개네요. 저당권 설정 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바꾸면 돼요. 계약의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 중개업입니다.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 동그라미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례입니다. 판례. 주된 업이 금전 소비대차업이야. 즉 사채업이야. 사채업이 주고 중개업이 종이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5번.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대리뿐만 아니라 또는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제 개공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일방만 의뢰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매수인도 집 좀 사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거죠. 일방적 의뢰. 한쪽으로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중개서 줬다 우리가 양타라 그러잖아요. 일단 그죠? 양타일 수도 있고 단타일 수도 있다. 다음 5번 했고요. 자, 9번 가보죠. 이 법상 용어 관련 틀린 것. 자, 용어 마지막 갑니다. 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풀어보세요. 자, 시작.
답 나옵니까? 네, 나오죠, 그죠? 자, 보죠. 자, 기억,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그러면 뭐 업이 아니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X죠. 한 번이잖아. 우연한 기회. 반복성, 계속성 없잖아. X, 니은. 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 L,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죠. 해당한다. X. 그래서 이것 개업 공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수행하거나 수행해 또는 개업 공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이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다. 정확해요. 다음 리얼. 조심하고 리얼이 중요합니다. 자, 리얼은 한번 출제된 건데,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하고 법치, 다음에 유치권입니다. 좀 어렵게 낼 때네요. 이거는 취득이란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 취득이나 유치권 취득, 이거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니까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법률 규정을 취득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미 취득한 걸 법정지상권을 양도한다. 양도하는 거는 계약이잖아. 양도, 이거는 중개대상이 되는 거죠. 또 유치권을 양도한다. 유치권 양도도, 양도는 중개대상이 됩니다. 거기는 리얼 얘기야. 리얼. 법정지상권에 한 개 더 적어. 유치권도 마찬가지야. 법정지상권을 또는 유치권을 양도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요거는 계약이니까 중개에 해당합니다. 리얼 때는 풀어낸 거야. 답은 1번. 기억 리얼이 틀렸고 디귿 리얼은 맞아요. 특히 리얼 조심합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은 계약이니까 중개에 해당합니다. 조금 어렵게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중개대상물에 5개 적어놔. 일단 어떻게 된다?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적어놓고 갑니다. 이 법상 중개대상물에서 옳지 않은 것. 자, 답 5번 갑니다. 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은 모두 중개대상이 될 수가 있다. 틀렸죠?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답은 5번.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5번. 등록하는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동산이야. 동산. 거기 하나 빠졌어요. 선박 줄거. 선박은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이것도 해설서를 잘 몰라가지고 내려놓은 이유가 이 문제집을 쓴 사람도 법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딱 보면 표시나잖아. 선박이 빠져있잖아. 왜? 선박은 등기한지 등록한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빠졌잖아요. 선박. 제일 중요한 선박이. 딱 보면 문제 쓴 사람 보면 압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 선박은 두 개로 나눠요. 20톤 이상의 선박을 우리가 보통 선박이라 그럼. 선박. 요거는 상법상 등기를 해야 돼. 근데 20톤 미만은 상법이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소형 선박이라 그래. 소형 선박. 소형 선박은 등록합니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건 20톤이 그냥 등기한다 그러면 20톤 이상이고 20톤이면 소형 선박은 등록합니다. 이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도 조그만하니까 등록입니다.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그러니까 이걸 일명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 된단 말이야. 아닙니다. 조심하고 5번. 자, 1번 가보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뭐야? 미등기 건물이죠? 소유자 있잖아. 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하나 더 적으세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가 있다. 2번. 항상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자, 나쁜 놈이다. 자기 혼자 생각하면 안 돼.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객관적이야. 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이것도 뭐만 갖추면 돼? 지붕과 기둥과 주변을 갖추면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중개할 수 있는 거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혼자 아무리가 안 풀리는 거야. 무가 그럼 이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을 더 도와줘 이렇게 혼자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 점수가 안 올라가요. 자꾸 거기에 헤매는 거야 이제. 오히려 무가 건물 가진 사람 더 보호해야 돼요. 예, 가난하니까 건축사한테 설계 맡길 돈이 없으니까 무가 건물 짓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사에 그 사람을 더 보호해 줘야 돼. 그런 사고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고 그 나쁜 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은 그 따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따지는 거예요. 자 갑니다. 2번 중개 대상물인의 임목. 자 재단 두 개 뭐야?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목은 보존 등기된 걸 임목이라 그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보존 등기가 되어야 재단이 됩니다. 3번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행위 대상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를 못한다. 처벌된다는 처벌. 4번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의 금지행위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뭐예요? 금지행위. 자, 그죠? 이거는 개공등이잖아. 개공등. 그러니까 요거 나와 1번 있잖아. 매알, 초판, 정직상투, 시세단체 요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거는 1학년 일반 처벌받는 금지행위라는 거죠. 중개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1학년 일반 금지행위입니다. 자 11번 가보죠. 중개대상물 틀린 것. 자 답이 1번이네요. 토지는 일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자 밑에 1번 정답풀이 줄거세요. 토지의 일부도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용익 물건의 객체가 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1번을 답으로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자 일필 토지 일부도 용익권으로는 중개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2번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세차장 구조물이 떠올라야 돼 사실은.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줄거세요. 뭐가 나왔나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이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산이야 동산. 뭐가 없으니까 주벽이 없어요. 자 판례 정확하고. 3번 일동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일동 일부는 매매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집합 건물이죠. 501호 501호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연유 부분입니다. 501호 502호 4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이거는 국유죠. 국유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용 폐지 안 된 것은 국유야 국유. 5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적인 아파트의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요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지우세요. 깨우지 마세요. 요거는 좀 안 좋은 판례입니다. 5번 지우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입주권 아니다고 하세요. X 12 5번은 씌우세요. 자 다음 12로 갑니다. 10번 이법상 중개대상 옳은 것. 자 답은 3번입니다. 동산 동그라미 치세요. 동산은 중개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동산 질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 질권은 중개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물건에서 보죠. 물건에서 중개대상, 물건의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건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중개 대상이 아닌 게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이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죠. 딱 손에 쥐면 점유권이니까 중개 못하죠.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다음에 유치권 아까 했죠. 유치권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질권은 객체가 동산 질권하고 권리 질권이 있잖아. 또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객체가 동산이니까. 결국은 중개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앞에 당연히 뭐 건자 붙어도 되고요. 중개 못하는 거에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거 이제 답이 3. 자, 1번. 아까 적으라 그랬고, 무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일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다음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있다. 4번. 교량하고 담장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분리해서 독립된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5번 조금 전에 했죠.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입니다. 동산이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20톤 이상이든 20톤 미만이든 중개 대상 아닙니다. 아니다. 오로지 중개 대상 뭐야? 토건 입광공. 자, 13. 옳은 것 보죠.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항상 우리가 분양권 생각해야 돼. 분양권.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되죠. 그게 뭐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답이 1. 자, 아까 내가 지우라 그랬죠. 이겁니다.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 선정의 지인. 자, 입주권 줄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입주권은 아직까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어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 3번. 금전이야. 금전은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야. 돈은 부동산이 아니죠. 이게 중개대상이 아니죠. 금전 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다음 4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게 뭐예요?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다음 5번.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가식은 임시로 심은 겁니다. 가식의 수목이 집단인 동산이야. 동산에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4로 갑니다. 자, 임목법. 임목. 틀린 것. 임목법은 깊이는 안 나와요. 자, 4번, 3번 기억합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토지로부터 분리된 소목에 대해서만 한다 그랬죠? 미친다. 답이 3번. 미친다는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확장해서 적용된다는 거야. 미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억합니다.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2번, 3번만 기억하세요. 2번, 3번 기억하고 나머지 1번, 4번, 5번은 지워버리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1, 4, 5는 또 애우라 그러지 말고 지워버려. 15로 갑니다. 임목법에서 틀린 것. 자, 1번 개념 기억합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정확합니다. 자, 답은 2번 잘 기억. 2번.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자,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아카시아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수종의 나무의 종류에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 일필지 토지 전체에 생립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일부. 자, 아마 일필지 크잖아요. 그죠? 여기 이 중에 일부 요만큼만 임목 등기해도 됩니다.
이쪽은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어. 일필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의 임목 등기도 할 수가 있다. 답이 2. 다음 3번 기억하라 그랬고, 3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을 목적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여력은 전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고 4번, 5번은 지우세요. 보지 마시고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다음 16으로 갑니다. 자, 이건 공장재단을 좀 정리합시다. 자, 16번에 틀린 것. 자, 1번.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장 한 개마다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공장재단, 이게 공동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는 소유자가 갑이고, 이게 소유자가 을이고, 소유자가 병이라도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2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한 개 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개 부동산,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절대 분리 안 돼요.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나 즉 저당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목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학원을 공장재단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책상, 의자, 선풍기, 지우개 이런 걸 한 개로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야죠. 자, 저당권 이렇게 해야지. 이 책상에다가 저당권, 지우개에다가 가압류, 의자에다가 가처분, 선풍기에다가 압류 이런 거 못해요. 여기 딱 여기 한 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걸 전부 합해서 한 개의 부동산을 보는 거야. 한 개의 부동산에 해야 되지. 각각 여기 동산에다가 할 수가 없다. 3번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의 권리 목적을 할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공장재단은 임목하고 똑같아. 자, 임목도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공시하죠. 공장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만 공시합니다. 그리고 재단을 인정하는 이유가 이것도 임목도 수목의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재단하고 똑같죠. 나무가 만약 100그루다. 100그루를 한 개의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나무 100그루를. 요거는 또 만약 여기다 이 100개다. 100개를 한 개의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가능해. 다른 건 안 됩니다. 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목적을 할 수는 없다까지만 하고요. 뒤에는 지우세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지우세요. 필요 없습니다. 1, 2, 3번만 기억하고 4, 5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17번 갑니다. 자,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은 30년 내에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공부할 사람 보고. 자, 17번. 자, 요거 제가 20초 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 네. 자, 그죠? 또 기억 조심하셔야 돼, 기억.
아까 잠깐 했지만, 자, 건물은 민법상 건물을 의미합니다. 뭐뭐 가져야 돼? 지붕과 기둥과 주벽 세 개의 지붕, 기둥, 주된 벽을 갖추어야 부동산이 돼. 이게 건물입니다. 아까 세차장 구조물은 뭐가 없어요?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잖아. 그래서 동산이라는 거야. 자,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옆에 저거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갖춰야 돼?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추어야 중개대상물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그 건축물하고 민법이나 중개사법이 얘기하는 건축물은 달라요. 거기는 두 개만 갖춰도 돼. 또는이야. 주택법이나 건축. 근데 민법에서는 세 개 아니? 지붕과 기둥과 주벽. 그 세 개를 다 갖춰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니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도정법 볼까요? 도정법 보면, 자, 여기 우리 도시 개발해야 되잖아. 도정법.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이제 뭐 빈집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건물 다 철거하고 다시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 연립주택. 단독주택 봐야 돼.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토지정비사업 하잖아. 그럼 단독주택 이렇게 땅이 있어서 철거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보다 넓게 줄 수도 있고 더 좁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뭐야? 대토권이라 그래. 대토권. 그 다음에 건물이 입주하는 이걸 입주권이라 그래. 이거는 딱 특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분양권은 몇 동 몇 호 당첨이 됐잖아. 만약에 101동 501호다. 그럼 101동 501호는 딱 특정됐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중개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어제 했던 거. 목적에서 확가적사이고 확가적사,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확정은 안 되면 무효라 그랬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아파트 분양 계약은 딱 당첨이 됐잖아. 그런데요. 근데 이거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하고 대토권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 못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에 줄거세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지위를 대토권이라 그래.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되지 아니한다. 옆에 판례 가로닫고 같이 갑니다. 땅은 대토권, 건물은 입주권입니다. 대토권과 입주권은 아직까지 딱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입주권, 대토권 X야. 그러나 분양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은 지우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디귿은 지워버리고 외우지 말고요. 자, 18번 갑니다. 18번 하고 좀 쉬죠. 이 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자, 이건 중요 표시하세요. 자, 1번 답이네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적 동그라미 쳐.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거 뭡니까? 권리금이죠. 권리금 X. 권리금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답이 1. 다음 2번에 상속된 토지는 부동산이잖아. 토건 입광공. 3번 토지에 부착된 조심해야 돼.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게 뭐예요? 임목이잖아. 임목 가능하고. 자, 4번 조심합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야. 지금 유치권을 물은 거야? 건물을 물은 거야? 건물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뭐 유치권이 있든 뭐 저당권이 있든 전세권이 있든 건물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다음 5번도 헷갈리면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사유지인 토지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나중에 허가받으면 돼요.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답 1번이고 19번은 문제가 안 좋아요. X 지워버리고 보지 마세요. 문제가 안 좋습니다. 이왕하는 거 조금 하고 쉬죠. 한 5분 더 하고요. 20번. 이 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30편에
자, 한번 보죠. 기억, 밑채굴 광물. 이거 뭐예요? 국유죠. X. 니은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부분 X. 디귿 아까 나왔죠. 금전 채권은 부동산 아니죠. X. 디귿 점유는 계약이 아닙니다. X. 점유도 하나 더 역시 점유 유치권 같이 가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X입니다. 네, 전부 다네요. 답은 5번. 뭐 이렇게 출제해요. 자, 21번이 19회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소송 들어가니 난리 났던 건데 보죠. 슬쩍 수정을 했네요. 그죠? 이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을 모두 골라라. 항상 보세요. 위에 19회 문제죠.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죠.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거. 자, 안 되는 거 보죠. 그죠? 기업, 미등기 건물, 무가 건물 가능하죠? 다음에 조심해야죠.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죠. 토지니까 개인 거잖아. 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경매 들어가 있어도 토지 중개 가능합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자, 니은 지상권 가능하고 다 줄거 법정지상권 성립. 이건 안 되죠. 법정이니까 법정저당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야. 계약이 아니야. X입니다. 다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토지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때문에 안 돼요? 법정저당권 성립. 여기 빠져야 돼. X. 다음 디귿 무가 건물 가능하고 자, 권리금 X죠. 다음 동산질권 X. 여기 빠져야 되겠고 다음 리얼 지상권 O. 등기된 부동산의 환매권 O. 자, 공장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O 다 가능하고 미음 법정지상권 X입니다. 법정이죠. 다음 특허권도 X. 특허권 물권 아니잖아. 다음 조심하고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사유 개인 땅이죠. 안 되는 거 보죠. 니은에서 법정저당권 성립 X. 디귿에서 권리금 X. 동산질권 X. 미음에서 법정지상권 X. 특허권 X. 그렇게 찾아달라는 겁니다. 답이 3. 자, 22로 갑니다. 같은 문제니까. 이 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자, 1번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가능하겠네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가능합니다. 근데 비슷한 거 안 되는 옆에 저거 뭐 두 개? 입주권하고 대토권은 X입니다. 입주권 대토권은 X. 다음 2번 조심.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야. 이건 뭐야? 동산이잖아. 동산. 잘랐으니까 동산이니까 X. 답 나왔죠? 2번. 동산은 무조건 중개대상이 아니. 3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세 가지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가능하겠네요. 미등기 상태 건물 O.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가능합니다. 다음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가능해요. 그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23번하고 좀 쉽니다. 자, 이 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동호수가 특정됐네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O. 이 작년 문제잖아. 니은 기둥과 세 가지 갖춰야죠.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춰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 건물 O 가능하고 그 답은 1번입니다. 디귿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면 당첨될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 지인 입주권은 뭐죠? X.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적 요건의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자 택지개발지구이 뭐죠? 대토권 X. 디귿 리얼은 X. 기억 리얼은 가능하죠. 답이 1번. 이렇게 작년 출제됐던. 자, 여기까지가 보통 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조금 쉬었다가 교육받으러 갑니다. 좀 쉬었다 하죠.